이걸 같이 공개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치료식이었다면 그건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동기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그 정의경 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수백만 원씩 고발 뉴스로 쐈던데 이거 횡령 공범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횡령 공범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전화하자마자 다 짜오지 않아요? 그냥 사실 오늘 요것 때문에 안진걸 소장님을 특별히 모셨어요.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장상진, 조선일보 장상진. 네.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제가 정말 25년째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자기와 입장이 다르거나 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독자고 그럼요. 그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목숨도 거는 게 기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딱 난간에다가 자기랑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서 가짜 뉴스가 어디 있냐고 따지는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을 텐데 아 여기 좀 네. 안타깝네요. 어디요? 키가 좀 작아가지고 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요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더 오만하고 거만해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 정도는 오히려 현장 분위기에서는 저 정도는 양반이에요. 더 심할 때는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맞아요. 동시에 그게 쉽지도 않은데 팔짱도 끼면서 이렇게 몸도 삐뚤어가지고요. 팔짱 예, 이렇게 끼고 기대기. 예, 그러면서 야, 상당히 저한테 쉽지 않은 질문을 자세인데. 하셨거든요. 네. 왜 민생경제연구소 고발하냐고, 왜 민생경제서가 여기 왔어요 처음에 그러고, 그러니까 왜 민생경제연구소 고발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성실하게 답해드렸어요. 조선일보가 재벌 개혁이나 경제민주화도 방해하고 민생경제 살리기도 방해하고 총수일가들은 요즘 재벌 흉내를 내면서 여러 가지 그 총수일가들이 범죄 비리형도 있어서 우리가 감시하다가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연속 자, 고발해야겠다. 그거는 사실 답변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아니, 당연한 이제 건데 그 자 과정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러면서 요걸 보니까 요 송혜원 MBC 기자가 정말 천철살인 한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취재를 하랬더니 취조를 하는 조선일보 취조. 예. 일제 시대 때 우리 독립군 취조하듯이 정말 저 순간 무서웠어요. 너무 그런데 당황스럽고. 제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제 핸드폰에 장상진 기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 저희가 요 이른바 이게 취재냐 취조냐 요 내용을 저희가 뉴스 비평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 봤어요. 예, 네, 근데 저도. 그 다음 날 장상진 기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봤나? 그래서 봤나? 그러고 이제 전화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취조를 하더라고요. 또 치조를. 그러니까 취조를 했습니까? 정의연과 고발뉴스가 작당을 하고 횡령을 했다는 거야. 와 황당하네요. 횡령 공범 아니냐 이렇게 취조를 하더라고요. 와 황당. 아니 저한테도 제가 설명하니까 이랬거든요. 치조를 어떻게 사실 했냐면. 제가 오디오가 있는데 요것만 네네네. 어떻게 치조를 했냐면 제가 막 설명을 했잖아요. 네. 두 번이나 저한테 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예, 했는데 예, 여기 방송에도 나와요. 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저 그래갖고 현장에서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갑자기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래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겁이 나고 숨이 막히더라니까요. 순간. 왜 안진걸 소장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시민사회 지도자가 지도자는 아니고 그냥 일개 실무자입니다만. 예. 지도자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무자. 예. 그래 실무자. 아이, 예. 그게 실무자. 예, 실무자. 가 이 조선일보 장상진한테 이게 취조를 당하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예. 이게 실제 안 당해보면 몰라요. 조선일보 장상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갖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무섭죠. 여기서 취조를 하듯이 쏴붙이면 사람이라는 게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심장이 막 떨리고 저도 산전수전 많이 겪은 편인데 그리고 제가 뇌경색 때문에 이렇게 공황장애 네.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오면서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안진걸 소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구하고 요걸 같이 공개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아니 만약에 그 취재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또 취재 태도가 치조식이었다면 그건 저번에 저한테 조선일보 그 간부 기자의 행패가 지금 언론개혁의 필요성, 조선일보의 문제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된 것처럼 한 번 더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동기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안진걸 소장 이 기자회견 당시 이 분위기였다면 이거는 공개를 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취재 아. 내용도 황당하다고 저는 네.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셔서 제가 봤거든요. 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단 그 내용이죠. 장상진 바로 이 친구 기대에서 물어봤던 이 친구 기자라는 얘기도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살짝 부연을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취재 행위는 어. 공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공적인 데다가 1대1 대화의 녹음은 합법이잖아요. 예. 여보세요? 네, 조선일보 장데스크세요? 예.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길래 콜백을 한 겁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대표 기자 맡고 있어요. 저기 저 회사 대표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요?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예, 그 정의기억연대가 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수백만 원씩 고발 뉴스로 쐈던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가 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수백만 원씩 고발 뉴스로 쐈던데 이거 횡령 공범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의기억연대가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네, 수백만 원씩 네. 고발 뉴스로 쐈던데 저희한테요? 예? 뭔가 형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받은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대로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법적으로 책임지실 상황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 기자님도 뭐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뭐 그런 상황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예.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잘 예. 확인하시고. 그 통장, 그 대표님 기자님이야말로 혹시 재무에 관한 것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드리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유의해. 자, 와. 저희한테 정의연이랑 공범으로 수백만 원씩 수차례 걸쳐 가지고 돈을 빼돌린 횡령의 공범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보통 이렇게 이런 제안할 때는 서로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고 취재는 공적 관계니까 예의 바르게 취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혹시 횡령에 연루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으로 전화됐습니다. 그 자체도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명예를 중대하게훼손하는 압박이니. 근데 그냥 전화하자마자 다 짜오잖아요. 그냥 대표 맞습니까 한 다음에 맞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고발수에 쐈던데. 수백만 원의 돈을 쌌던 데라는 표현도 그렇죠. 정중한 표현이 아니죠. 이건 일상적으로 그냥 친한 친구들께 하는 표현인데 그 횡령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대뜸 아니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저는 사실 와. 그 이후에 장상진 기자랑 여러 통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서울지검에 나가고 있다는 황모 기자한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예. 근데 뭐 자세한 얘기를 제가 뭐 구구절절히 들려드릴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의 기본은 의문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정중하게 자기가 취재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내가 그렇죠. 이런 내용을 취재했다. 이를테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라. 예. 근데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묻는 게 맞죠. 최소한의 자초지정하고 육하원칙 정도는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이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쭤보니까 보통 기자들이 저한테 할 때도 그렇게 다 예의는 갖추면서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그 다음날 온 전화를 깜짝 한번 놀랐네요.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이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언제 어떤 식으로 받았냐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는 거잖아요. 횡령 공범이라고. 음.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를 아예 횡령범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돈이 빨리 나왔으니까 당신도 공범이다 쌌으니까 이런 인식도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의기억연대를 파렴치 단체로 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이미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2014년 11월에 쓴 기사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11월에 정대협 그 후원의 밤을 해요.
근데 이날도 저희가 갔습니다. 할머니 지금 김복동 할머니 기로하나 할머니께서 네. 인사하시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부족한 작은 언론사지만 2013년부터 후원을 했어요. 예. 정대협이 할머니들 외국 나가시고 싶은데 비행기 싸기 없고 KBS나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다가 펀딩을 해달라고 그래도 다 거부받았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거의 정대협이 무슨 빨갱이 단체처럼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2014년에 13년에 항공권 구입하시라고 500만 원을 정말 어려운 와중에 기부를 했죠. 그리고 1차 기부가 있었네요. 2013년에 500만 원. 2013년 7월에 그리고 2014년 11월 요 행사장 가서 저희가 530만 원. 그러니까 뭐 저 이를테면 일일 그 호프권 이런 출입 초대권 같은 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빼고 여하튼 현금으로만 500만 원 그다음에 530만 원을 없는 주제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완전 미담이네요, 미담. 근데 예. 이제 잠시 뒤에 그 서부지검에 출입한다는 황모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시게 텐데 얘들이 검찰에서 지금 모찌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검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정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 단체는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발 뉴스를 본 거야 얘들이. 그리고 수백만 원이 찍혀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은 거지 같은 조그만 언론사니까 정의연에서 정대협에서 우리한테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예. 그래서 너희들 그 돈 어떻게 받았어? 횡령 공범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반대잖아요. 기본 그러니까, 팩트도 확인 안 하고 협박부터 하다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서 조선일보에다가 저는 흘려준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던져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가세요. 예. 여보세요? 저 잘못 들었는데 어디시라고요? 아예 저 조선일보 사회부의 황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황 기자님이요? 네네. 예, 아이고 어쩐 이상호 일이십니까? 기자님 번호 맞으시죠? 제가 네네.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혹시 서부지검에서 뭐 별도로 지금 참고인 신분도 조사하겠다고 초안 뭐 조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온 물어보고.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서부지검에서 저를 왜 소환해요? 지금 그 기론욱 할머니 통장 관련해서 네. 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뭐 어떤 얘기가요? 그 기론욱 할머니 통장에서 그 고발뉴스 쪽으로 네. 일부 금액이 간 정황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검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러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저는 사실 이제 어제 방송 마치고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소파에서 기대서 졸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장상진 기자한테 전화 받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정 의원에서 당연히 저희들한테 돈이 건너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500만 원, 530만 원 보낸 거, 그 다음에 티켓 구매한 거,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서부지검 출입한다는 여기자가 또 전화 와서 언제 소환 통보 검찰에 불려오느냐. 그러니까 근데 원래 취재를 이렇게 합니까? 다짜고짜? 아니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예. 그 팩트로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검찰에서 뭐 고발 뉴스도 통장에 왔다 갔다 했다. 요 정도 얘기만 누가 듣고 고발 뉴스를 그냥 조지면은 되겠지. 거지 같은 조그만 매체니까 돈을 분명히 받았을 거야, 정의원에서. 이렇게 추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또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 명의로 할머니나 또 할머니 다른 뭐 친척이나 손 소장님 명의로 우리한테 그 개인이 우리 후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고발 뉴스 후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신문 구독이랑 똑같이 세금을 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기 구독 회원이라고 해서 받고 그냥 신문 판 거랑 똑같이 세무 신고를 하거든요. 저도 많은씩 후원하고 있어서 알죠. 그렇죠. 예. 그래야만 우리가 이명박근혜 시기를 거쳐 오는 것이고 또 우리는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예, 기관이니까.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 전화까지 받고. 근데 할머니 이름이나 가족 다 없고 손 소장님이랑 동명이인이 있더라고. 예. 그나마 그분이 한 2, 3만 원 내다가 또 중단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검찰에서 부른다면은 의당 가서 협조를 해야겠습니다만 부를 일도 아니죠. 표창장을 불러서도 안 되는 미담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 황 기자라고 하는 서부지검 출입 기자한테 다 납득을 시켜줬습니다. 예. 예, 다 납득을 시켜줬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검찰에서 뭔가 정보를 받은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납득을 시켜줬는데 장상진은 아직도 취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화를 받는지 한번. 예, 장 팀장님 바쁘신데 한마디만 합시다. 예. 지금 저는 어제 우리가 뭐 고발 뉴스가 횡령한 거 아니냐 공범으로 예. 저는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취재 과정이니까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다 쳐도 그게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으면은 예. 적어도 사과를 하시거나 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보실 때 네. 네? 아, 이제 좀 더 취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아직 취재 중입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그게 되면은 뭐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게 현재까지 확인됐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질문이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저희가 클리어를 못했거든요. 야,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안 인정도 해요. 안 하고. 납득은 이 전통화에서 제가 당연하죠. 아니, 제가 기사 쓰는 것 자체가 뭐 당연히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기사가 나가나요? 그걸 뭐 일단 뭐 무슨 그 해명한 내용이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뭐 맞는 걸로 보여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해명한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앞으로 뭐 나올 때까지 계속 취재할 거니까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드네요. 일단 또 하나 제가 먼저 잠깐 짚어볼게요. 미디어 전문가 이제 민동기 기자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자 정의기념에 대해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고발 뉴스나 예를 들면 뭐 제가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로 뭐 300만 원이 진짜로 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바로 횡령 공범이라고 물어보는 건 이건 뭐 엄청난 폭력이죠.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혹시 예전에 두 단체가 같은 사업을 한 적이 무슨 사업을 하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용역을 받았다든지 무슨 서비스를 제공했다든지 물품을 납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A 업체가 정의영님한테 500만 원 받았는데 당신 횡령 공범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500만 원이 간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 확인해봐. 그때 우리가 정의영 연대가 수요 집회 때 티셔츠를 1000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500장씩 해서 1000장으로 뭐 얼마로 해갖고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횡령 공범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관계니까 이제 그랬으면 그걸 확인하면 친절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끝낸 게 취재가 아니었는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무슨 자초지정 설명 뭐 이런 것도 없이 정의영 연대도 횡령한 파렴치범이고 고발했으니 너희들은 공범이야. 그거 그냥 거의 통보식으로. 근데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근거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걸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네. 팩트 기본적인 본인들이 확인한 팩트 관계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 정도 되면 횡령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취재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취재를 기자가 해왔고 아닌 제가 보기에도 그게 ABC입니다. 근데 다짜고짜 그렇게 바로 이렇게 횡령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야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 제 상식으로. 정말 무슨 처벌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황 기자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피자로 딱 단정해놓고 물론 말은 참고는 했지만 무슨 말이 흘러나와서요. 서부지검에서 곧 소환 조사할 것 같은데 연락 안 받았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치 기론옥 할머니 돈을 빼돌린 사람인 것처럼 근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안진걸 소장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네. 서부지검에서 소환 안 받았어요? 다짜고짜.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다 적어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검찰 이름만 나와도 덜컥하죠. 우리나라 왜요? 지금 검찰이 얼마나 네. 편향적이니까. 이상호 선배도 그러잖아요. 왜요? 네. 깜짝 놀라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의외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네요. 너무 황당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조선일보에서 하는 지금의 일련의 행위는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흠집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 초반에 촛불 개혁의 추진력이 상쇄되기를 바라는 차원의 공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전화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황당해서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떨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25년 가까이 고발 기자로 사실 생활해 왔잖아요. 혹시 나는 이러지 않았을까? 혹시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성할 것이 없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정의연이랑 금전 거래를 했잖아. 통장이 찍히는 행위를 했잖아.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연을 요즘에 함부로 돌 던지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이지 할머니들 외국에 가시는데 차편이 없고 너무 힘드신 상황을 알게 됐는데 눈물 납니다. 예. 정말 그 좋은 마음씨로 기부하고 후원한 사람을 횡령 공범으로 파렴치범으로 몰다니요. 이건 법률 검토도 해야겠습니다. 너무 열받네요. 저희들이라도 대응을 해야겠네요. 제 3자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취재를 아니 이거는 참 뭐라 얘기가 할 말이 없네 이거. 취재가 아니라 취조로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취조를 넘어서 언어 폭력입니다. 당신 횡령 공범이지 이거잖아요. 다짜고짜. 그때 제가 윤미향 소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그 당시에 미국 글렌데일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는데 이거 너무나 그림도 되고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그러면 한국 외교의 공부 많이 승리고 했어요. 네. 너무나 근사하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은 KBS 같은 데서 오히려 할머님들 모시고 자기들이 시청률을 모시고 가서 찍고 보도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네. 왜 KBS가 안 돼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떨구시면서 대형 언론사에서 하나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뉴스가 후원 단체로 이걸 한 거예요. 예. 왜 무슨 행사 있으면 후원 언론사 뭐 KBS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할머니 일하는데 고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너무 열받습니다. 예. 그랬던 언론들이 할머니들에게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정의연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예. 조선일보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에 대한 혹시 회계부실을 잘못하고 할머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했으면 아마 언론 비평 대상이 아니라 언론의 역할이 저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지적을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가짜 뉴스로 한 단체의 30년 헌신을 일본 제국자들에게 아직도 사죄와 배상도 못 받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안진걸 소장이 경찰청 앞에 선 이유는
조선일보의 정말 악질적인 보도들 다시 봐도 여러분들 황당하실 거예요. 윤미향 의원이 자기 딸 학비를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이건 정말 너무나 해서는 안 될. 그냥 장학금 제도가 훨씬 생기기 이전에 김복동 할머니가 손주 같은 딸한테 용돈 준 거를 김복동 장학금이라고 높여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보를 썼고 그다음에 정의원 사무총장이 현직 청와대 비서관 부인인데 마치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사표 내는 것처럼 전혀 관련 없는 오보. 청와대로 불똥 튈까봐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그런가 하면 윤미향 의원이 집 5채 현금만 샀다. 이게 자기가 실제로 산 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억, 뭐 5천, 7천, 1억, 2천, 2억 그런 거고 나머지 가족들 거예요. 그러니까 장상진이 뭐 하는 친구인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영남의 아주 유명한 부호더라고, 부호. 예. 네. 그리고 그 경상도에서 가장 큰 온천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예. 그 퇴직 이후에는 정말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런 서민의 서름을 알까요? 어? 근데 마치 5채를 복부인처럼 현금으로 수십억짜리를 막 매집한 사람처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았습니다. 복부인으로 몰아간 네, 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안진걸 씨가 간 거죠. 명백한 가짜 네. 뉴스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안진걸 소장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장상진 기자가 또다시 검찰에서 흘려준 얘기를 듣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저희가 저 돈 마련하느라고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없는 살림에 정말 네. 아껴 쓰고 저희가 또 막 물건 만들어 가지고 밤새도록 포장하고 팔고 그래서 번 수익금으로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근데 그 장상진이라는 친구가 또다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걸 보면서 정말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 안진걸 기자가 소장이 앞장서서 지금 고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조선일보 문 닫는 그날까지 같이 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정의원에서 조선중앙 등 7개 매체를 악의적 왜곡이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것도 거의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가짜 뉴스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찾아서 또 단속하러 나가야죠.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그 고발 내용보다는 그 조선일보 간부 기자님의 행패와 몰상식인 행태가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네. 저는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런 사실도 널리 덤으로 알려지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황당했겠다. 근데 대신에 조선일보의 가짜 뉴스의 심각성도 알려지고 거기에다가 조선일보 간부 기자, 일선 기자들의 행태가 얼마나 황당한가 널리 알려지니까 저는 시민들에게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 조선일보의 문제점 널리 뭐 100마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조선일보 기자 행패 부린 거, 그 서울의 소리라든지 우리 고발 뉴스 두 분이 비평한 것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황희두 TV도 따로 편성해서 올렸더라고. 이런 것만 널리 공유만 해줘도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다. 그다음에 방금 이제 설명해주신 대표적인 가짜 뉴스 3개가 제가 그걸 선정을 했습니다.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그 이 사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정말 저렇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 오보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가. 심지어는 자기들도 문제로 생각했나 봐요. 기사 제목과 내용도 바꾸는데요. 그렇죠.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 밝혀졌으면 해명이나 약간의 뭐 설명이나 나중에 가끔 보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놓고 취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변경합니다 써놓은 언론사도 일부 있거든요. 이자들은 그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범죄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그 3개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를 이제 고발했는데 제가 검찰에 하지 않고 경찰에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실 거예요. 이미 나경원 씨에 대해서 10번 고발했는데 검찰 하나도 안 하니까 1년 지금 1년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11차 고발을 했었던 거고 조선일보와 조선방실과의 온갖 불법 비리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걸 4번 연속 언론단체들하고 했습니다. 민원연도 했고 언론노조도 같이 하고 민생경제연구소는 다 끼어 있었고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에 5번째 고발했고 제가 검찰에 고발해서 받을 때 별도로 우리 고발뉴스가 특종 보도한 조선방실과의 의정부 불법 호화 묘역 그 조성한 거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계속 철거해라 조치해라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도 제가 사실상 고발장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 고발이 5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보도에는 4번 한 거로 나오지만은 근데 그것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의정부시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네.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우리 고발 뉴스의 가짜 뉴스 단속반 보도를 통해서 조선일보를 제가 불법 호화 묘역 조성까지 하면 5번, 가짜 뉴스가 6번째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방종호 방상훈 등의 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아, 예. 재벌 총수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7번째 고발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간부 기자가 저는 이름도 말하기 싫은데요. 너무 끔찍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조선일보의 문제점 잠깐 이야기니까 조선일보가 재벌이냐고 저한테 따졌습니다. 재벌 언론사 맞고 재벌들의 행태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재벌을 비호하고 있는 재벌급 언론사죠. 설명하니까 딴소리하지 말라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세상에 기자가 물어봐서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나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소리하지 말라고 저한테 2번이나 황당하게 굴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짜뉴스도 심각해서 연속 고발했더니 어디가 가짜뉴스가 있냐 그러면서 엄청난 발견을 하셨네라는 아주 무례하고 황당한 또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하냐 원래도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이라고 함부로 또 말하고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은 존경의 의미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을 할 때는 비하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싸우자는 예, 싸우자는 거고. 당신은 3인칭으로 쓸 때만 예, 맞습니다. 존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보 당신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그건 내밀한 사랑 관계 또는 친밀 관계에서만 통용되는 좋은 표현인데 그때는 네. 갑자기 당신이라고 해버리더라고요. 거기에도 일부 방송에도 잡혀 있는데 그래서 방송에 나와 있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행패나 태도는 훨씬 더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장상진 그 기자라는 친구가 10년 전에 이미 예, 맞습니다. 2008년에 예.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맞습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당한 판결을 하던 박 판사님 박재영 판사님 아직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결국 예. 날아가게 만든 장본인 맞습니다. 아닙니까? 사법농단을 유도하고 야기했고 그다음에 결국 그래 젊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판사님들이 여러분이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보도와 사설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마치 그 겉복을 벗고 뭐 나가서 데모를 같이 해라는 식의 사설도 썼고요. 엄청 이게 취재나 기사가 아닙니다. 엄청난 언어 폭력. 그런 사설과 그런 인격 살인이 기사를 이 친구가 다 보고 이 사람이 다 보고 한 거죠. 그때 그 기사를 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법원 출입하면서. 예, 그래서 봤어요. 저도 네. 고발 그러니까 단속 역사성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범란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그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을 미루고 있으니까 빨리 하도록 빨리 해라. 개입하고 그 유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에 배당하고 맞습니다. 이런 팩트입니다. 사법사상 어마어마한 재판 부정이 있었던 그리고 것이죠. 그 야- 배후에 조선일보가 있었던 겁니다. 야간 집회 금지는 합헌이라는 식으로도 유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이요. 신영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당시 중앙지법원 그렇죠. 부장 신영철 나중에 대법관까지 뻔뻔했던 사람인데요. 법원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요. 협박하고 판사님들은. 그게 박근혜 이명박 때 엄청나게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당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걸 입수한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그래서 언론 비평 매체에서 큰 문제 제기를 했었죠. 도대체 박근혜 이명박 때 특종마저도 놓치는 공영 언론사라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리고 제가 뭐 엉망이었습니까? 자세히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나마 범란 위기까지 왔어요. 500명의 판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예. 그래서 이게 촛불을 법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법정에서 이게 뒤집히는 거야. 엄청난 MB 정부 위기 상황이 초래가 되기 바로 초입에 장자연 사건을 청와대에서 암행 감찰팀에서 먼저 인지하고
암행 감찰팀 소속 국정원 직원들을 보내서 이 사건을 사실상 국면 전환용으로 키운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장관 사건을 덮는데 그 연루자들이나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탁했지만 당시에는 필요 이상으로 키워가지고 일종 용산 참사를 그렇죠. 조두순 사건으로 덮으라고 청와대에서 지시 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터져서 당시도 그런 지적이 있었죠. 이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맞는데 갑자기 이게 왜 터나왔지? 망하는 많은 지적이 있었던 기억이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구비구비에 왜 KBS에서 단독을 했어요. 예. 이미 태워 없앤 걸로 끝난 건데. 근데 그 과정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진술과 정황이 계속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국정원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천만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테면 최근에 무슨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이 있지만 정말, 예. 그거는 국정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박근혜 이명박 때 벌어진 그 추악하고 추잡한 사건들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언론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금 범진보 개혁 세력들의 작은음이나 어떤 실수만 있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마녀사냥은 보면 너무 역겹습니다. 제가 그날 조선일보 고발 기자회견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KBS 뉴스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정당한 비판 100% 수용하겠다. 시민사회운동 제가 20년 넘게 해보니까 우리도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다. 회계를 또 제대로 정리 안 하면 꾸준히 들어야 된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언론사마다 입장이 있으니까 정파적인 입장이나 일부 편파 보도까지도 수용하겠다. 그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한 10대 정도 맞아야 되는데 뭐 한 20대 정도 때린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하지만 가끔은 분노하면 막 박근혜 이명 분노하면 한 9대만 때려야 되는데 저도 한 11대 때린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근데 예, 사람이다 보니까. 가짜 뉴스는 다른 거잖아. 그런데 범죄지. 그래도 지금 자행되는 뉴스들은 이건 집단 린치이고 마녀 사냥이고 팩트가 틀린데 가짜 뉴스를 무조건 터뜨려놓고 사람과 단체를 죽이는 거 아니냐. 이것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편파 보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거 하나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보도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의원 활동을 마치 막 이렇게 지지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조선일보까지도. 그런데 이거는 정의원 활동을 결국은 압살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과거에 저희가 좀 전에 지금 확인시켜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정의원에 대해서 후원하는 언론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때 힘들게 함께했던 고발뉴스에 대해서 마치 횡령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일만큼이나 정의연의 활동에 대한 공감과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반성이라든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기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민동기 국장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가짜뉴스. 그 취재 과정은요. 취재라는 행위는 공적인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고. 근데 그 말이 맞긴 한데 취재 과정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기자라면.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건 저는 취재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저거는 제가 알고 있는 취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취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렇게 취재를 하는 건지가 진짜 궁금하네요. 저게 일반적인 취재 방식인 건지 아니면 그 일부 기자들, 조선일보 기자들의 뭐 일탈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를 취재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기사를 쓸 거기 때문에 팩트가 아니더라도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너희들의 취재를 도와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문을 닫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관계를 밝혀서 나중에 법적으로 너희들한테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그래도 예의를 아. 차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상태에서 저 대화가 오간 거예요? 전 태어나서 조선일보 기자는 저렇게 전화를 오래 한 적이 없어요. 조선일보라고 전화가 오면 TV조선을 포함해서 바로 끊습니다, 그냥. 그런데도 저렇게 뭐 횡령, 공범, 출서, 연루 진짜 화가 납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많은 시청자들께서 저 정도면 모욕 수준이고 폭력 수준이다. 고발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 도움이 된다면 고발은 제가 전담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마음 담아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정말 고발 가치도 못 느끼게 하는 자들이죠. 예, 그냥 고발하지 말고 폐업을 위해서 예. 일단 TV조선부터 가까이 가고 있어요. TV조선부터 채널 A부터 해서 빨리 사업권을 제어가를 우리가 막고 그리고 텔레비전만 없으면 신문은 그냥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지 기자들이랑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텔레비전만 사실상 문 닫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 문제 바로 해결됩니다. 좀 전투적으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가짜 뉴스, 아이고 제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 보여드렸는데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민동기 국장이 또 가짜 뉴스를 챙겨 오셨는데 이거 방송을 오늘 하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내일로 가시죠. 내일로. 오늘은 네. 특집으로 음. 그냥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승패를 떠나서 왜냐면 저희가 가짜 뉴스 그냥 단속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센 가짜 뉴스를 가져온 쪽이 그렇지 않은 쪽을 상대로 벌칙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민동기 국장이 지면 네. 춤을 추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저거 쓰는 거 어떻습니까? 민동기 기자님이 쓰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경쟁 부분에서 지면은 저거를 아니 근데 아까 아니 이거는 아니, 대감 모자는 이긴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 써보시면 아까 이상호 선배가 울컥 했을 때 예. 저도 울컥했다가 쑥 가라앉은 게 이거 보고 지금 한 소장님이 예. 저거를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예, 상황이 아주 한 분은 굉장히 서럽게 울고 있는데 상황은 아주 코믹해갖고 저걸 쓰고 예. 있어가지고 저도 공감의 눈물이 나오긴 했는데 또 속으로 막 웃긴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상황이. 다행히 네. 이게 더 컴다운되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 대감 모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되는데? 저거 쓴 예. 모습이? 하겠습니다. 자, 자, 이 기자님 마무리하기 전에 저번에 이거 쓰고 강의한 거 영상 아니 꼭 제가 풀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 15분 동안 웃었거든. 15분 동안. 번외편으로 추억의 알겠습니다. 영상 정우성도 알아보는 안진걸의 유튜브 판서 강의 올려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돈 안 받을게요. 그냥 출연료 때문에 잠시 아니 출연 안 저희가 받는다니까요. 고민했습니다만은 강력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진걸의 판서 뉴스 네. 미방송분 그거 공개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가짜뉴스 단속반에서 네. 2주에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거 이제 막 엄선되잖아요.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하다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저는 그 주에 최악의 뉴스 같은 것도 좀 뽑아가지고 이게 악의도 있고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것뿐만 아니라 악의적 오보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팩트가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취재 과정에서 네. 거기다가 악의적 오보까지 결합돼야 되는데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끈끈이 고발하는 건 어떨까요? 예, 제3자가 저는 그걸로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심지어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죽고 싶다잖아요, 정말. 안진걸 이건 너무하는 것 소장님을 같아요. 보면서 사사건건 고발해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뭐 여기 막또 이렇게 막 피부병 생기고 막 입술 터지고 너무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는 하나 맨날 걱정된다 안진걸 막 그러는데 사실 고발을 하잖아요. 남을 고소해서 벌을 주라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게 작용 반작용은 이게 일치합니다. 이게 남을 때리면 자기도 아픈 거예요. 아프고 사실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안진걸 제가 지금. 제일 하기 싫은 게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고발 같은 거 평소에도 뭐 다른 사람의 잘못도 가급적이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너무 저같이 그냥 너그럽게 살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나경원, 곽상도, 조선일보 요 집단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발 안 하면 돌아버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 그래야만 너무 사신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하니까 그 스트레스 풀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 서민들 스트레스를 네. 저라도 고발해서. 정말 이거 뭐 숭고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갓쓴 걸 보니까 제가 숭고하다는 아름다운 말을 못하겠어요. 여하튼 정말 대단하시고 저희도 우리 안진걸 소장 뒤따라서 열심히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해주시는 안진걸 소장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요 코믹한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뉴스 한 달에 10,000원씩 저도 후원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의기억연대에 어려웠던 시절에 고발뉴스가 후원한 건 정말 미담입니다. 저도 정의기억연대 회원가입을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는 진작에 가장 어려울 때 500만 후원하셨네요. 이건 오히려 상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그 조선일보 그 기자들의 황당무례 취재 폭력 행태는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함께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진걸 소장 인사드리고요. 예, 저는 TBS 이제 또 일하러 와야 되죠. 네, 예. TBS를 봐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대사가 깁니다. 뭐 채널 뭐 11번 고정 이러면 되는데 네, TBS 215번. U+는 245번, 원래는 214번. KT는 214번, 브로드밴드는 SK는 167번. 길어 이게 뭐 허수한 뭐 두루미야 이게 여하튼 알아서 여러분 검색하셔서 민생경제연구소 10관왕입니다. 10관왕 예. 정말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특히 자녀들 교육용으로도 좋고요. 맞습니다. 네, 꼭들 시청해 주시고 종편만 우리가 폐지하면 바로 그 자리로 바로 모셔올 그런 방송입니다. 아, 그럼요. TBS.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요. 국회 방송 같은 것도 국민들이 쉽게 봐야지 국회의원들이 평소부터 감시 견제 받으니까 더 열심히 서민들이 그렇죠. 일할 거거든요. 근데 국회 방송도 지금 몇 번인지 기억 안 나시죠? 네, 다 허수한 뭐 두루미 몇 번에 있어요. 막. 깁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집에 시골집 가면 2번호고 서울집은 2번호 다 번호 또 달라요. 네. 그것도 황당해요. 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호 선배님 힘내시고요. 사랑해. 예, 마음으로 힘내세요. 자, 좀 빨리 좀 일어나 주셨으면 예. 원래 마지막까지 말 한마디 더 하려고. 예. 저희 빨리 바로 이어서 다음 꼭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